GPU는 연예인이에요. 아, GPU는 연예인이다. 네. CPU는 매니저. 매니저다. 네, 매니저다. 연예인의 활동이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니저가 갑자기 부족한 그런 환경이 됐다. 엔비디아가 좋다 해가지고 구경만 하고 있었어. 메모리 놓쳤어. 광학을 보니까 놓쳤어. 다음은 뭐예요? 이제 안 놓치고 싶거든. 특히 수익성 중심으로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오는 구간에서는 네. 이게 기업 가치는 하긴 합니다. 자, 오늘 저희 하나증권 정혜서 차장님 모시고 시장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차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눌 부분은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많은 반도체 시장 또는 이 하드웨어 시장 도대체 이거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또 시장의 수급 요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지 예, 일단 시장 이야기를 좀 먼저 시장 이야기 예, 좋습니다. 드리고 관련된 최근에 이제 좋은 하드웨어 테마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버디버디 하기 전에 막 난리도 아니다 시장이 막 미국 시장 너무 오르고 막 특정 종목들 막 4월 달에만 100% 오른 종목도 많고 뭐 맞아. 난리도 아니잖아요. 예. 안 오르면은 좀 이상한 느낌의 그런 예, 시장 분위기였던 거죠. 예, 하드웨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예.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근데 너무 강하니까 예. 이게 이제 시장에서 이랬던 것 같아. 아니 우리가 모르는 거 뭐 있어? 약간 이런 느낌 예. 들 정도로.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볼 때는 야. 일단 이거를 먼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급등주를 보게 되면 예. 보통 저기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게 속스죠. 예. 예, 이제 반도체 테마가 얼마만큼 강했는가를 볼 수 있는 지표인데 위에 게 이제 속스 가격이고 이제 아래 게 RSI라고 이제 상대 지수. 예, 얼만큼 지금 주식 시장이 이제 과열이 되어 과열이 있는지 있다. 뭐 좀 과매도인지 뭐 등등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지표는 그러니까 속스는 이렇게 날아가 있는 상황이죠. 아주 그러니까 초단기적으로. 저게 이제 예. 보통 마지막 피날레를 저렇게 하고 끝내잖아요. 예. 혹시 여기서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봤던 이런 비슷한 차트가 있긴 있어요. 어디? 최근은 아닌데 한 올해 한 초 정도? 예. 예, 은. 아, 예, 은이 약간 이런 거를 보이다가 맞아. 예, 조정이 나오고 예. 뭐 지금 뭐 정고점까지는 회복을 못한 그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죠. 오, 예. 맞아. 은도 뭐 정말 미쳤었죠 그때. 네, 그래서 약간 이 차트만 보면은 오 이거 좀 너무 과열 아닌가? 이거 좀 지나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와도 예. 전혀 이상하지 않은 예, 그런 그러니까. 모습입니다. 예. 특히 이제 이 뭐 요것만 봐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던 이제 상대 지수, 상대 강도를 보더라도 RSI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아래가 이제 아래 요 바닥이 과매도. 과매도 구간. 예, 과매도 구간. 요 위를 찍고 있으면은 이제 과매수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보시면 과매수를 일반적인 거의 최고의 이제 과매수 구간에 있기 때문에 야. 그냥 수급적으로는 조정이 단기적으로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좀 냉정하게 좀 보수적으로 좀 판단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아. 예, 현재로서는. 네네. 그리고 특히 이번 주에 실적 발표예요. 맞아요. 예, 실적 발표이고 사실 대부분의 미국의 AI 하드웨어 기업들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다 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이번에. 네. 어쨌든 이와 같은 주가의 급등이 기대감을 더 높여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냐면은 그냥 변동성을 굉장히 키울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실적은 대부분 다 잘 나올 건데 잘 나올 AI 건데. 핵심 밸류체인 기업들은 다만 높아진 기대감 때문에 그렇지.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라든지 등등의 이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예. 사실 초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좀 뭐 반복돼서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좀 조정이 나와도 좀 이상하지 않은 구간은 맞는 것 같다. 예,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와도 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경계심을 가지고 좀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어떤 이번 실적 발표가 일부 하드웨어 쪽애들은 성장률이라는 게 좀 예를 들면 꺾이거나 성장은 계속하는데 더 이상 성장률을 못 보이는구나. 소프트웨어들은 기대를 안 했는데 얘네들은 너무 견고하구나. 이런 것들이 혹시 이렇게 돈의 흐름이 이동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이번에 어떻게 조금 혼자 예상 시나리오를 좀 그리고 있는지 예. 그런 걸 제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예. 일단 먼저 제가 조금 전에 시장은 단기적으로 진짜 와 이게 말이 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이 돼? 말이 돼 느낌으로 급등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변동성이 초단기적으로 좀 커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게
말이 돼라고 하는 이런 급등세가 나왔는데 요 급등이 나온 이유가 충분히 나올만 했네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게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충분히 나올만 했네. 네. 이게 보통 시장에서 이런 뭐 단기적으로 막 급등을 하고 막 핫한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핫한 종목이나 테마들이 약간 수급적으로 너무 쏠림이 생기고 약간 뭐 실제 내용은 별거 없는데 그냥 뭔가 그냥 막 기세로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진짜 도박은 기세지. 예, 탄탄하게 산업의 그런 흐름 속에서 정말 수혜가 강하고 그 수혜의 강함 속에서 실적이 예상보다 더 좋겠는데라고 하는 그런 약간 근거를 가지고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도 사실 급등을 합니다. 예, 저는 후자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라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냥 근거 있는 상승 흐름 속에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저는 시장 뭐 특히 이제 하드웨어 주요 테마들은 여전히 모멘텀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모멘텀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어요. 산업적으로는 저는 더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 상황 속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GPU에서 이제 메모리에서 뭐 광학에서 최근에 CPU까지의 그런 흐름이 지금 나타나면서 안 올라갔던 종목들이 막 위로 튀어 오르기 시작하는 그런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질문 좀 어려운 질문인데 GPU, 엔비디아가 좋다 해가지고 구경만 하고 있었어. 네. 예를 들면, 그죠? 메모리, 마이크론, 마이크론이 가겠어? 그러다 놓쳤어. 광학을 보니까 광학에 대해서 내가 한 발 늦춰서 놓쳤어. CPU도 놓쳤어. 예를 들면 인텔이 뭐 한다고 네. 놓쳤어. 네. 그 다음은 뭐예요? 이제 안 놓치고 싶거든요. 생각을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할 필요가 없이 미국 주식을 제가 좀뭐 열심히 커리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시세가 난 종목도 계속 실적이 나오면은 주가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꼭 무슨 테마나 네. 어떤 그런 건 아니라 실적 자체가 너무나도 좋은 견고한 기업이면 예. 알아서 올라간다. 계속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제가 요번에 AI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겠지만 제가 요번에 AI 그 사이클 직전에 하이닉스를 6만 원대에 뭔가 약간 이제 하이닉스 6만 원일 때 하이닉스가 6만 원. 예, 과거에 뭐 아주 먼 과거는 아니에요. 그럴 때 있어요. 그때 막 제 지인분들이랑 막 얘기하면서 뭐 하이닉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얼마 돼 있어요? 예, 그렇죠. 예. 어마어마하죠 지금. 근데 이제 그게 계속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6만에서 10만 원 됐잖아요. 그치. 놓쳤다 그럴 거 아니야. 아, 2배 됐어. 놓쳤어. 20만 원 됐어. 또 놓쳤지. 이거는 이제 이건 아니야, 이거. 딴 거 찾아야지. 그리고 딴 거를 찾아다니면은 어. 오히려 특히 미국 주식 기준으로 보면은 실적이 계속적으로 생각보다 계속 잘 나오는 그런 테마가 있으면은 예. 그 종목을 계속적으로 보는 게 저는 성공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이 너무 이렇게 놓쳤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한번 잘 기존에 좋았던 테마들도 좋을 수 있는지 등등을 한번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좀 보면은 되는지를 좀 정리를 제 나름대로 한번 알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렵지는 저는 그렇게 세상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할 능력은 없고 제가 최대한 단순화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특히 하드웨어 기업들 투자를 할 때는 어쨌든 지금 AI 밸류체인 하드웨어를 투자해야 되잖아요. 예.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매출 그다음에 총익률이 좋아지는 구간에 있는 그리고 최근에 어떤 흐름 보면 병목 현상이 있는 기업. 매출 총익률이 좋아진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 대비 공급이 아주 부족하거나 아주 타이트해서 병목이 생기고 기업이 몇 개 없고. 맞아요. 병목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이 가격이 얼마만큼 오를지를 사업 내에서도 예상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간에 있는 기업들이 수익성이 매출 총익률을 계속 쭉쭉쭉쭉 끌어올리면서 좋아지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냥 예로서 그냥 기업의 이제 현상으로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엔비디아가 수익성이 지금 최근 몇 분기 동안 수익성이 좋아졌느냐라고 놓고 보면은 딱히 그러진 않았어. 예, 엔비디아는 전 세계에서 되게 제일 핫하고 가장 중요한 기업이긴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매출은 계속적으로 고성장을 하고 있고 예. 뭐 AI 사업은 당연히 그 누구보다 잘 되고 있지만 엔비디아의 수익성 매출 총이익률이 계속 쭉쭉쭉 몇 분기 동안 올라왔느냐 그러진 않았습니다. 예, 그런 최근 몇 분기 동안. 예. 그리고 엔비디아가 계속 했던 얘기가 뭐 메모리 가격도 오르고 뭐 부품 가격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AI를 시스템적으로 이제 사업화해가지고 시스템으로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수익성이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면서 예. 여전히 아주 높은 수준의 수익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주식시장 관점에 있어서는 그 다음 넥스 스텝을 또 뭐 요구하니까.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다시 뭔가 주가가 지난 금요일에 또 맞아. 꿈틀하고 있잖아요. 맞아, 뭔가 꿈틀었어요. 약간 이제 뭐 이제 박스권 막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이 나는데. 예.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뭐 GPU 렌탈 프라이스, 예. GPU를 이제 활용할 때 이제 서비스로서 이제 서비스 렌탈 비용이 있잖아요. 예. 하이퍼스케일러들한테 GPU를 땡겨가지고 쓸 때 그 렌탈 프라이스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엔트로픽 등등의 이제 서비스 퀄리티가 올라가고 시장이 생각보다 더 커지고 있는 거죠. 예, 추론 시장 자체가. 예. 그러니까 이제 GPU도 이제 다시 한번 쇼티지 구간으로 뭐 그런 얘기를 또 최근에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GPU도 가격을 이제 다시 유닛 가격을 올리면서 수익성이 또 좋아지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기대감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엔비디아는 좀 수익성 측면에서 약간 다른 하드웨어 밸류체인 대비해서 좀 재미는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조금 재미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예. 브로드컴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주가 좋잖아요. 브로드컴이 작년 하반기에 주가가 막 날아가다가 훅 꼬꾸라졌습니다. 맞아요. 확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게 계기가 뭐냐면은 작년 연말에 작년 12월 달인가 그때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 회사가 우리 AI 사업 대박이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실적 보면 대박이었어요. 와, 생각보다 AI 매출이 뭐 예를 들어서 에이직이라든지 네트워크 향으로 브로드컴이 생각보다 AI 매출이 훨씬 더 커지고 있고 더 커지겠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근데 우리 수익성은 좀 한동안 좀 재미없을 수도 있어. 그냥 수익성은 요 정도 매출 총이익률은 지금 수준 정도에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어. 한동안은 그 얘기를 하자마자 주가가 실제로 실적 컨콜에서도 그 얘기 하자마자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시장이 그만큼 수익성을 정말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너무나도 잘 보여줬으니 예. 다른 기업들도 엔비디아처럼의 그 매출 총이익률이 좀 올라가서 더 나은 뭔가 다음 분기를 보여주기를 바라는데 예. 그냥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받아들이니까 예. 시장이 그냥 실망해버려가지고 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시장은 반영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최근에 브로드컴이 예. 반등했잖아요. 맞아요. 그건 또 저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최근 실적 발표 때 브로드컴이 우리 3개월 전에 매출 총이익률 조금 정체될 수도 있다고 얘기했잖아. 아닌 것 같아. 수익성 올라갈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시 반등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나름대로 하고 있는 해석. 그래서 다시 수익성으로 돌아와야 돼요. 다시 네. 수익성으로 돌아와야 된다. 또 이제 실적 발표 때 이런 기대감과 사업 확장이 주가 상승 흐름을 수익성을 보면서 따라갈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따라갈 수 생각을 있다. 하고 있고 근데 이게 다 순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광학 갖고 광학이 이제 작년 중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수익성 등의 실적 서프가 이때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 사실 광학도 내러티브는 24년도 연말 하반기 막 이때부터 내러티브는 있었거든요. 야, AI 뭐 추론 서버가 늘어나면은 뭐 그리고 뭐 이게 800G에서 1.6T, 3.2T로 올라가면은 800G 네트워크부터는 구리를 덜 써야 되고 내러티브는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막 주가가 정말 막 치솟기 시작한 게 실적이 숫자가 나오고 맞아. 나서부터 보거든요. 숫자가 나와야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존경하는 형님 한 분이 얘기를 했는데 이때 그 형님이 그 25년도 9월인가 막 루멘텀 등의 광학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 좀 문의를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딱 저도 보고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25년도 9월 이때 루멘텀 주가 쫙 보시면은 샥 쏟아져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이제 보면서 고민을 했던 게 이렇게 올라 있는 종목을 대한 고민을 저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네, 그때 당시도 이렇게 올라 있는 종목을 그래. 어떻게 말씀을 드리지? 우리 다 똑같다니까. 네, 25년도 9월에. 네, 그때 이제 다시 우리가 뭐 인터스텔라처럼 다시 과거로 돌아갔다가 하면 무조건 사야지. 풀매수를 막 외치고 막 다녔겠죠. 노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 숫자가 나왔고
이게 계속 그 산업의 그런 병목의 흐름 속에서 서프가 특히 수익성 중심으로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오는 구간에서는 네. 이게 기업 가치는 어쨌든 그 숫자를 따라가긴 합니다. 네, 계속 따라갑니다. 미국 주식 기준으로는 그건 따라간다고 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 보고 놓쳤네 그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아. 네, 그래서 광학과 관련된 테마들도 예. 여기 테마들도 작년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숫자가 막 우아한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도 수익성을 계속 올리고 있는 구간은 맞는 것 같아요. 예. 여기도 올라가고 있어요. 저는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사실 CPU랑 뭐 전력 아니 반도체 CPU도 안 보여 이제. 예. CPU도 놓친 것 같고 저 전력 반도체가 예. 계속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부터 빨리 사놔야 되나? 이게 이제 흐름만 말씀만 드리면 예예예 알겠습니다. 이제 CPU는 어떤 구간에 있는 거냐면요. 이제 숫자가 나온 거예요. 아 이제 숫자야? 그러니까 그냥 산업과 실적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숫자가 나온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이 1분기 실적 발표잖아요. 예. 4월 달에 하는 게 3개월 전에 1월 달에 작년 4분기 실적 발표를 했어요. CPU 하나, 최근에 GPU 4개, CPU 하나. CPU 하나. 이제는 그리고 한 개, 2개 하나. 앞으로는 한 개. 오히려 다음에는 이제 CPU가 더 늘어날 거다. 요번에 그 림부탄. 림부탄 인텔 CEO가 컨퍼런스에서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목요일 날. 예. 그거 작년부터 얘기했던 얘기예요, 모두가. 아, 맞아. 작년부터 옛날에 미국의 나왔죠. 엔지니어들은 그렇게 CPU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AI 에이전트가 되면은 GPU가 제일 중요한 반도체는 맞아요. 왜냐하면은 핵심적인 AI 연산을 GPU가 처리하잖아요. 제일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변을 GPU가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CPU는 GPU가 답변을 처리할 때 보조적인 그런 관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답변 이거 먼저 처리해라, 뭐 이거 중요하다, 뭐 CPU든 뭐 DPU든 IPU든 이런 거는 약간 관리의 영역에 가까운 그런 반도체고 제일 중요한 건 여전히 GPU입니다. GPU 예, 여전히 GPU가 중요하다. 기술적으로는. 아. 근데 이제 어쨌든 병목은 CPU에서 나타나고 있어서 CPU 관심 있는 거긴 한데 GPU는 연예인이에요. 아 GPU는 연예인이다. 예. CPU는 매니저. 매니저다. 예, 매니저다. 아. 그래서 연예인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뭐 매니저도 돈을 많이 벌지만 CPU가 매니저. 그러면 GPU가 당연히 돈을 많이 벌죠. 근데 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은 연예인이 한 명 있을 때는 연예인이 일이 별로 없고 연예인이 한 명 있을 때는 매니저가 한 명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연예인이 일이 너무 늘어나. 아, 그 매니저가 많이 붙어있지. 그리고 이제 그룹이 돼버렸어. 그치. 아이돌 그룹이 돼버렸어. 그치. 전 세계에서 막 글로벌 활동을 하고 있어. 매니저 한 명 붙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매니저 여러 명 붙어야 돼요. 여러 명. 근데 우리 엔터 사이드는 매니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 겁니다 지금. 예,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예, 지금은 이런 기술적인 변화 때문에 연예인의 활동이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있고 글로벌 활동이 뭐 멤버 수도 막 늘어나고 있고 그룹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니저가 갑자기 부족한 그런 환경이 됐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다시 돌아서 어쨌든 지난 3개월 전 4분기 실적 발표 때는 이런 내러티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다 째려봤어요. 대 CPU 부족 시대가 온다. 라고 하면서 딱 봤는데 인텔, AMD 실적을 까봤더니 아무도 그 두 기업에서 이런 내러티브가 숫자적으로 반영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회사도 그런 얘기 있어. 산업적으로 그렇게 가긴 할 거야. 근데 단기 실적 측면에서는 그거를 뭐 가이던스에 그것까지 반영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좀 보수적으로 볼게 라고 하면서 내러티브 때문에 그때도 주가가 올랐거든요. 인텔, AMD 이거 나오고 급락을 했습니다. 10%씩 넘게 빠졌어요. 지금이랑 요번 분이 완전 반대한 상황이었죠. 근데 이게 좀 CPU 산업이 좀 재밌는 게 2월 달에 갑자기 AMD 특히 AMD가 좀 느낌이 강했는데 AMD가 막 기술 컨퍼런스, 증권사 컨퍼런스에 가가지고 한 달 전이랑 톤을 되게 많이 바꿔버렸어요. 갑자기 야 CPU 엄청 쇼티지인데? 막 이런 얘기를 막 리사수 아주머니께서도 막 하고 다니고 막 대표님께서도 하고 컨퍼런스 콜에서 막 하고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톤이 바뀌니까 그때부터 주가가 또 막 약간 기대감을 막 형성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번 실적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요. 내러티브가 인텔의 실적 발표에서 이거 내러티브뿐만 아니라 이제 실적 측면에서도 이게 녹아나네. 숫자적으로도 이게 확인이 조금씩 되기 시작하네라고 하는 게 이번 실적이 가지는 의미인 거고요. 뭐 AMD는 다음 주인가 그렇고 AMD의 실적 발표에서도 이게 이 내러티브가 다시 한번 숫자로 보여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난리 나겠다. 그리고 이제 과연 한 번 숫자 반짝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많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어쨌든
테크는 산업적인 흐름이 있는 거잖아요. 예. 산업의 기세. 예. 예. 수요의 알겠습니다. 흐름이 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그래도 많이 올라도 계속적으로 잘 봐야 되는 테마가 아닌가 싶은 게 숫자가 처음 나온 분기이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숫자인 거예요. 이게 미국 주식은 이렇게 수익성을 중심으로 한 그런 숫자가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게 계속적으로 흐름을 탄다라고 하면은 너무 아까처럼 막 놓쳤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생각하실 필요 없이 실적을 보면서 어찌 보면 후행 투자를 해도 되는 게 이제 미국 주식 투자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오늘은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전력 반도체. 전력반도체. 이게 이제 최근에 지난주부터 이제 특히 이제 미국에서 또 핫해지기 시작한 그런 테마인데 온 세미컨덕터. 예,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 반도체가 미친 듯이 끌려 들어가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많이 보는 게 이제 뭐 온셈이 말씀하신 것처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렇지. 그리고 뭐 나비타스 이런 종목도 있고 뭐 있죠 아날로그 디바이스 뭐 ST 마이크로 등등의 이런 전통적인 아날로그 반도체 기업들이 이런 전력 반도체 사업을 했으니까 이들이 없던 AI 데이터 센터라는 수요가 생기면서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막 관심을 가지면서 뭐 일부 종목은 급등을 하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네. 이 얘기 작년에 했던 분들 꽤 있을걸요. 다른 경제 유튜브 채널 가도 작년부터 막 800볼트 뭐 데이터 센터 뭐 표준이 800볼트로 바뀌고 뭐 거기에 AI 데이터 센터가 막 이렇게 엄청 데이터 센터 향으로 전력 반도체가 막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 얘기를 다 했었어요.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더욱더 갑자기 반응이 오기 시작하느냐? 이것도 똑같아요. 숫자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올해 1월부터 인피니언 등의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전력 반도체 기업들이 갑자기 올해 1월부터 자기들 제품 가격을 올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올린다는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1월에 막 인피니언이 좀 세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품 가격을 막 올리겠다 우리가 그리고 더 올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회사가 막 실적 서프를 막 내기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붙어버린 거예요. 숫자가 붙어버린 거라서 그러니까 사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질적으로 막 생기는 수요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이제 주문이 나오고 이제 물량이 조금씩 나오는 구간인 거거든요. 좀 빠른 회사는 올해부터 우리 그 관련된 매출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빠르게 얘기하는 회사도 있고 조금 보수적인 회사는 올해는 조금 물량이 조금 작을 거고 내년부터는 어쨌든 본격적으로 물량이 800볼트 향으로 쏟아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올해든 내년이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어쨌든 결론은 숫자가 가격 매출이든 수익성이든 숫자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반응이 최근에 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엄청 매력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지금 이미 실적이 나온 기업들은 어느 정도 이제 밸류체인 스터디도 돼 있고 산업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데 적어도 좀 이렇게 미국 주식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숫자와 실적을 좀 따라가면은 너무 이게 다 지났다 뭐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좀 열심히 좀 이렇게 산업적으로 흐름 보고 실적 공부하고 수익성 같은 거 잘 체크하면서 따라가면은 특히 AI 하드웨어 산업에서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물론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초단기적으로는 아주 찔리면 너무 아플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조심해야 되는데 숫자를 우리가 하나씩 잘 확인을 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 근거 있는 상승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열기가 너무 과열이 돼 있을 때 있잖아요. 막 CPU 대박, 막 전력 반도체 이제 시작 아니야? 보통 그러면은 주가가 너무 급등을 하고 이걸 포모가 오기 시작을 하면은 안 되겠다, 따라가야겠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공격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그 중단기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 속에 있지만 구간 나오는 좀 과열찬 조정에 좀 상처를 입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건 뭐 그런 거를 경계하면서 봐야 되는 수급 흐름에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기도 하다를 좀 동시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드리면은 수익성 중심으로 이제 숫자 실적이 나오는 AI 밸류 체인에 대해서는 그 숫자를 따라가시면은 저는 여전히 우리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구간에는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초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보면서 너무 급하게 접근하실 필요는 없는 구간이다. 지금은 막 이럴
때일수록 조금은 좀 차분하게 좀 대응을 하면서 시장을 좀 지켜보실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저희 정희석 차장님 머릿속이 야 이거 어려운 타이밍에 나오시긴 했는데 예. 그죠?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자 정도. 서두르지 말자. 너무 아, 흥분하지만 오케이. 서두르지 말자. 아. 예, 조금 뭐 내가 안 샀는데 또 오를 수도 있어요. 오를 수도 있다. 예, 근데 그걸 너무 아쉬워하실 필요도 없고요.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구간인 것 같다. 딱 오늘 저희 하나증권 정희석 차장님 오늘 사실 과거에 우리 GPU, 메모리, 광학, CPU, 그다음에 전력 반도체까지 지금 약간의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오늘 준비를 좀 해주셨는데 지금 너무나도 좀 급해져 있는 상황이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자. 서두르지 말되 하나의 이 트렌드는 우리가 좀 봐야 되고 숫자가 어떻게 찍히는가,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이번 실적 발표 때 보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정희석 차장님하고는 또 지속적으로 좀 하드웨어나 여러 가지 기술, 테크 그 외에 어떤 섹터들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앞으로도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버디버디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7시 2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